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즉시 국회로 오라고 비상의총 문자를 했죠. 네. 몇 시입니까? 11시 3분입니다. 예. 그런데 곧장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바꾸죠. 6분 뒤인 11시 9분이요. 그리고 또 33분 49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꾼다고 또 문자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앙당사 3초로 바꾼 게 언제예요? 12시 3분입니다. 이게 1시간 내에 장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죠. 저는 더 이상한 거는 이 추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청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는 거기 계속 있는데 만약에 이 직결 장소가 중요했으면 본인도 글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만 계속 국회 중앙당사 예결위 회의장 다시 중앙당사 3층 왔다 바꿔요. 본인은 본청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이제 당시 추 원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몇이라고요? 0시 29분과 0시 38분입니다. 요 언저리 사이에 요 사이에 150명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나 봐요. 예, 그때 계엄 해제를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미뤄달라고 했다는 건데 시간을 달라. 근데 그 윤석열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찬 것 같다 끌어내라. 네. 이 시간이 공교롭게도 겹쳐요. 그 시간대가. 근데 여태까지는 윤석열이 추경호 원대에게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추경호 원대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통화 내용은 수사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윤석열 탈당 가지고 어제도 지지고 볶고 했는데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당을 윤석열에게 권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역량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자리에 갑자기 가잖아요. 사람이 과대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본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설득해요? 예. 아휴. 그런데 설득은 어림도 없지만 비대위원장 권한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출당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뒤에가. 예. 네, 수용과 상관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 출당시킬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근데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후에 그건 안 될 말일세 네. 라고 얘기해버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탈당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본인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제가 어제 그랬는데 전환기 씨도 여기 보탰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김 후보의 승리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라고 윤석열이 말했다. 네. 라고 전환길 씨가 전했다. 그렇습니다. 네. 전환길 씨는 저럴 때나 이제 언급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랬다고 전환길 씨가 보탰는데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네. 윤석열에게 전화해서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탈당하면 선거 못 치른다. 자리를 지켜달라. 윤석열은 겁이 아주 많다고 제가 했잖아요. 자기 출당시킬까 봐. 출당하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면 당에서 먼저 윤석열을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 매일 한마디씩 하는데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더라 하면 오랫동안 가슴 앓이나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우리나라 보수의 전형적인 타입이 아니에요. 예. 그 출신 성분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실제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데올로그면 파리가 독수리라고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20년 전에 이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때 만약에 꼬마 민주당이 갔잖아요. 네. 그 직전이었는데 새한국당인가 그때 그 방향을 틀기 직전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갔으면은 지금 대표적인 국민의힘 저격수가 됐을 겁니다. 재밌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꼬마 민주당 가기 직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자기가 그 검찰에서 미움받고 공직 관둔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이 전화한 당에 가야 자기가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나중에 후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뭐합니까? 라방. 하도 라방을 해대가지고. 눈 가리고 있어야겠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어떻게 자, 목 부분을 잘 보세요. 목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돈을 버냐면 어떻게 움찔? 어떻게 돈을 저 버냐면 어깨 목 어떻게 부분이 확 줄어들죠. 저거 이제 중국 라방에서 주로 여성 어떻게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어떻게 필터인데 얼굴 사이즈 줄이는 필터거든요. 이제 남자가 하면 어깨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이분이 잘생긴 줄 안다고 보니 다시 한번 봅시다. 목 줄이는 장면. 진짜 고약하시네. 아니 눈에 띄길래. 어떻게 이분이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는 전 사실 기괴할 정도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동훈 라방 보시는 분 꽤 있거든요. 예, 진보 진영에도 재밌어가지고. 재밌잖아요. 근데 아마 어제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 무슨 영향을 받을지는 자 선수들은 다 알아들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안철수는 뭐 합니까? 한동훈을 향해서 라방할 때가 아닙니다. 자, 진짜 똑같아요. 보세요. 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똑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장한 아닙니다. 표정과 말투인데, 근데 이제 맞는 말이죠. 맞는 맞는 말인데 말이죠. 네. 이 본인의 말이 이제 누구한테도 안 먹힌다는 걸 본인만 모르니까 저게 참 슬픈 장면이에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하고 지하철역 인사 갔잖아요. 지하철역 저 어디였죠? 신도림역이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역 인사하면 후보를 향해서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저기 이재명 후보 왔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특히 서울 지역은 민심이 더 나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저 연령대는 더 나빠요.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서 있던 김영태 위원장하고 호준석 당협위원장한테 사람좀 이렇게 끌고 오라는 제스처겠죠, 저게. 예?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 팔을 막 밀고 막. 후보 마음은 안타까우니까. 이 정도로 되는 게 없어, 이 집안이. 그런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어제 헌재 공산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8대0? 공산국가나 그렇다. 이거 정말 이거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한 얘기인데 영상 있어요 이거? 자 봅시다. 판결이 계속 8대0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이죠.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도가 옵니까? 밭은 이미? 갈려있다. 그래서 밭을 안 갈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두려워 말고 밭을 갈라라. 밭은 이미 갈려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걸 확인해야 돼요. 갈려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양 진영 모두 투표율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나가면 표가 1.5가 되는 거예요. 네, 한 네. 표가 아니라.
MBS 조사 3자 조사가 나왔던데 얼마 나왔어요? 49대 27대 7입니다. 여론조사 꽃도 오늘 4K 발표하거든요. 저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00명씩 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면접 조사를. 그것도 가상번호로. 예. 저희 조사 4K 한번 봅시다. 네. 오늘 발표할 텐데. 비슷비슷하잖아요. 51대 28. 네. 이준석 후보 대선 뉴스 잘 안 나오는데 어제 1위 했더군요. 네, 축하합니다. 1위 했습니다. 뭐에서 1위 했어요? 비호감 1위 했습니다. 어디 조사예요? 갤럽입니다. 이준석 후보 뉴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냈어요. 이건 영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입당을 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지지선을 냈어요. 예. 여러모로 영리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주기현 판사 관련해서 중앙지법의 입장이 나왔죠. 네. 입장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 없다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이제 감찰을 통해 가지고 그 진위를 법원 스스로 밝히라고 한 건데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입장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민주당은 사진 공개 법적 대응 검토한다고. 네. 이게 이렇게 끝날 리가 있나요? 자, 밭은 이미 갈려 있다. 예, 이거 계속 올라오던데, 예, 저희가 모아가지고 상 드릴 거예요. 진짜요? 예, 무슨 상이요? 그걸 내가 정하지 못했어요. 주긴 준다니까요. 저 사람들 많이 오는데 밭은 이미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밭을 가시고 확인하십시오. 밭은 이미 갈려 있다. 누군가 보낸 겁니다. 아, 네. 이거는 상이 아니라 벌 아니야? 나한테? 겸손은 힘들다 김묘성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김묘성입니다.